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헬스 사회 사회문화 6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문제 이상은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2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거의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하나, 그리고 문화의 변동 부분 하나,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 빈도로서 뭐가 더 많았나 하면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쪽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파악하셔야 돼요? 쉬우니까 대충 공부해도 된다가 아니라 쉬우니까 반드시 맞춰야 된다. 이거는 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요. 이제 일단 문화의 의미를 조금 볼게요. 문화의 의미는 넓은 의미가 있고요, 좁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넓은 의미는 뭐 간단하죠, 그렇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는요, 우열을 가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우열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넓은 의미가 되겠고요. 우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좁은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화 같은 경우는요, 평가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가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데 좁은 의미 같은 경우는 평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요, 예를 들면 한국 문화, 한국 혹은 뭐 중국 문화, 혹은 뭐 미국 문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들은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국 문화가 좋습니까? 미국 문화가 좋습니까? 물론 애국심을 발휘하면 한국 문화가 좋죠, 그죠? 근데 애국심을 발휘하지 말고요,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는 한국 문화도 한국 문화만의 의미가 있고요. 중국 문화는 중국 문화만의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미국 문화도 미국 문화만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 중국 문화, 미국 문화와 같이 이렇게 넓은 의미의 그냥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평가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이런 겁니다. 문화적이다. 문화적이다. 혹은 문화인이다. 이런 거죠. 네.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거는 반대말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게 생길 수 있어요? 문화적, 야만적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해서? 야만적인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열이 있다는 거고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평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문화인이라고 하면요, 문화생활을 즐기고 뭔가 고차원적인 무언가 하는 사람은 문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야만, 미개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적 의미라든가 우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조금 보면요, 첫 번째,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문화에나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문화에나 똑같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뭐 결혼식 문화, 결혼 문화. 결혼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어느 나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결혼과 관련된 거 문화는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결혼 문화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모든 나라에서 똑같지는 않잖아요. 왜 서양 같은 경우는 웨딩드레스 입고요, 그렇죠? 턱시도를 입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결혼식은 뭐예요? 그냥 뭐 족두리를 쓰고 뭐 패백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이 뭐는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 문화는 있죠, 그렇죠? 결혼식 문화는 있는데 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행동하는 방법은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유성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인이라면 뭐 김치를 먹어야 돼라고 하는 거, 뭐 한국인은 매운 걸 잘 먹어 이런 것도 공유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문화니까요. 매운 걸 먹는 우리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유성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오징어 가면을 쓰고 등에 뭐 이상한 함 같은 걸 그 박스 같은 거 하나 등에 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다? 아, 곧 결혼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함을 팔러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알 수 있는 것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랑 공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성은요, 반드시 뭐예요? 후천적인 것, 후천적으로요. 후천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이 태어나죠, 그죠? 한국인이 태어났을 때 그냥 그때 태어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태어나는 순간에 한국인임이 결정돼서 한국 문화를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부모님이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문화를 습득한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 사회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문화를 습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고,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이제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문화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같은 우리나라 핏줄이 섞였어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말고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외국 문화를 익히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가 훨씬 더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인과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축적성이에요.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그 대대로 전승되죠, 그렇죠? 대대로 전해져요. 뭐 김치 담그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계속 전해지죠, 그렇죠? 계속 전해지게 되는데, 그 전해지면서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게 조금씩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 뭐 배추로 이제 김치를 담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백김치를만 담갔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고추가 들어와서 고추를 가지고 뭐 개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빨갛게 변했다. 그러면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축적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집중하시면요, 기존의 김치보다 더 발전된 김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축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축적은 뭐예요? 점점 쌓이면서 문화가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은 축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점점 변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문화도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변동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총체성은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체성은 상호 연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호 연관돼서요, 뭐 아무 간단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랑 여러 가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렇죠?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첫 번째 당연히 종교적인 이유죠, 그렇죠?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자연환경이랑도 그게 관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슬람교에서 그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자연환경적인 부분, 그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화이지만 종교랑도 관련이 있고요, 자연현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냥 하나 똑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여러 가지가 연관돼서 맞물려져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변화하면은 다른 문화도 같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성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사실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 되겠죠.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비교론은요, 서로 문화를 비교하면서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가지 문화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죠? 총체로는 뭐냐면요. 문화를 볼 때요. 문화를 볼 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죠? 뭐예요? 다른 것과 연결시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연관성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총체성 이렇게 되겠고요. 총체론 이렇게 되겠고요. 상대론은 뭐냐면은 그 문화가 발생하게 된 환경이나 역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역사와 연관해서 그 문화를 연구하는 것, 그런 게 상대론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요. 요 세 가지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시험에 잘 나오고요. 문화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요. 이 다음에 배울 부분이죠.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중에 가장 좋은 건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가장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럼 뭐냐?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것이 최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문화가 최고다. 그렇죠? 나머지 문화는 뭐예요? 나머지 문화는 미개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예요? 왜 뭐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애벌레를 막 씹어먹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뭐야 저희 야만적인 새끼들 저거 막 씹어먹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뭐 혹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녀요. 그렇죠? 저런 그 남사스럽게 그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든 애벌레를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는가? 혹은 그 사람들은 왜 음식으로서 애벌레를 섭취하는가? 이런 거를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요. 우리를 기준으로 뭘 한다고요?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께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러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좋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안 좋은 점 있죠. 어떤 점이 안 좋아요? 다른 나라랑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 문화를 자꾸 무시하고 우리 것만 최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다른 나라랑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문화 중에 반드시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께 좋은 거 당연히 있죠. 우리께 좋은 것도 있는데 남에게 좋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외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단점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장점이 있다 그랬어.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런 게 장점이에요. 우리 문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든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장점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우리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단점은 외래 문화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 혹은 외국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 사대주의는요. 반대입니다. 외국 문화가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외국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요. 조선시대는 가장 좋아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 중국 문화가 최고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굉장히 신봉하고 중국 문화가 아니면은 나머진 다 오랑캐 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 문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우리 문화를 점점 잃어가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 사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도 존재하냐? 요즘에도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거보다 우리나라 물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거를 무작정적으로 좋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죠? 뭐 일단은 외제차 같은 거게 되겠죠. 그렇죠? 외제차 같은 경우 외국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스포츠카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 그 길이나 이런 거 도로에 안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거 무작정 좋다고 사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좋다고 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연비 같은 거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폭스바겐 이런 데 연비를 사기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거보단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품질보다는 뭐예요? 어디에서 만든 것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걸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또 명품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명품이 뭐 굳이 그게 그렇게 좋은 물건인가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외국 물건이니까 좋을 거다라고 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무작정 팝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은 아직 발전하지 못했어. 막 쓰레기 같은 음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음악 안 듣고 외국 음악을 들으면서 외국 음악이 많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요. 외국 문화가 우리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요. 문화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네,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는 그럼 장점은 뭐 있을까요? 장점이 있죠. 그죠? 장점 어떤 게 장점이죠? 일단 장점은요. 외국의 선진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래서 그 수용이 빠르면은 발전도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단점은요.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우리 문화가 도저히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화는요. 전부 다 문화의 우열을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굳이 말하면은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 옳지 않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대주의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화를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문화의 우열을 존재한다 안 한다. 문화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문화의 우열을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요. 각각의 문화를 뭐를 보고 판단해요? 각각의 문화를 그 시대, 그 사회의 그 자연이라든가 혹은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는 그 문화만의 의미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도요. 이슬람의 돼지고기를 안 먹는 문화 그거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자연환경에서 그 사막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돼지를 안 먹는 풍습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그게 종교 경전에 들어갔게 됐고 종교 경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돼지고기 안 먹는 게 굉장히 야만적이라든가 혹은 미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개한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죠? 중국이 엄청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죠? 중국에 뭐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장성을 만리나 쌓을 필요가 있었는가?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런 넓은 장성을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뭐 중국에서 음식을 워낙 많이 먹어요. 그죠? 다양한 음식을 먹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는 문화 왜 발생했는가? 뭐 중국 사람들이 먹을 게 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요리를 이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은요.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단점이 거의 없는데 다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그죠? 문화 상대주의가요.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가는 경우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극단적 상대주의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나라에서요. 그 장례식 문화에 그 자기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을 따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 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저 사람들은 장례식 문화야 저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나름의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 장례식 문화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이제 생명 경시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지켜야 될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침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여성 인권이 최악이죠. 그죠? 그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여성 인권이 정말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서 뭐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렵죠. 그죠? 거기서 막 그 성추행 사건도 굉장히 많이 성폭력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쟤네들은 문화의 특성상 여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을 해치는 경우에는 문화 상대적인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남의 문화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의 우열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면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그쵸? 그리고 문화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은요. 일단 문화 첫 번째 파트는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좀 짧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